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주요 국가 정책이 180도 뒤집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2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저렴한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값싼 에너지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바이든 정권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기조를 탈피하는 것, 그리고 화석연료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관련 산업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활 행보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태국의 인상적인 풍경 중에 하나는 물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명한 수상시장도 많지만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잠시 후에 통신원 연결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0,000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경우 적법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크루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중앙정보국 CIA국장에 존 레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레클리프 전 국장이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면서 모든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 효율부 수장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발탁됐습니다. 중국에서 소형 오프로드 차량이 광장의 시민들에게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광둥시 주아이시 공항국은 11일 저녁 판모 씨가 소형 오프로드 차량을 몰고 주아이시 체육센터 내부로 돌진해서 센터 내 도로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서 자주 찾던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미성년자 학대 사건을 교회가 은폐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 사임했습니다. 약 40년간 이뤄진 대규모 성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교회 은폐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웰비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영국 성공회가 역사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데 대한 오랫동안 느꼈던 부끄러움을 다시 느꼈다면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급상승한 비트코인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9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 55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3.4% 오르면서 9만 45.35달러에 거래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난 5일날 오전까지 7만 달러 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현재까지 30%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리 가도 매파, 저리 가도 매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놈 주지사가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예고한 여러 가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네. 놈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에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었던 충성파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선봉장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이 국경 차르로 내정되면서 이제 점점 더 강력한 색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무장관으로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교안보 투톱의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 소위 말하는 매파들이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해서도 제재, 군사 억제력 강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뭐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할 사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파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혁명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가정 출신인데요. 네. 2016년 대선 때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습니다만 그때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 지선언했고요. 올해 대선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고려된 대표적인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왈츠 의원은 그린벨의 미 육군의 특전대 출신이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패배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충성파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과 주 방위군에서 무려 27년간 복무했었는데요. 루비오와 왈츠 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이 미국의 적성 국가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5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젊은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공통점을 두 사람이 또 가지고 있고 루비오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 기술 규제 강화 그리고 관세 인상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왈츠 의원도 2022년에 베이징 겨울 동계올림픽을 이제 보이콧하는 데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2017년 북미 긴장 고조 당시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고려 대상에 올려놔야 된다고 주장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한 회의를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또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차차 행정부의 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걱정 마라 여긴 엄마가 맡을게. 엄마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한 거죠. 한편으로는 엄마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얘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예. 네. 지금 테슬라 CEO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 자리 맡게 된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 상충되는 면이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는 올해 76세고요. 이름은 메이 머스크인데 네. 이미 2020년에 중국어판 자서전 계획을 세운 한 여성
One Make a Plan이란 책을 내서 중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계속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강연에는요 중국 정부 인사들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원래 태어났었는데 10대 때 모델로 데뷔했었고요. 네. 미스 남아공 선발대회에서 결선 진출하면서 미인이시군요. 미모도 인정을 받았고 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중국에서 활동을 해주다 보니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엄마가 잘 어떻게든 맡고 있을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뭐 일론 셈이네요. 머스크 네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지난 6월달에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 중산층 여성들이 메이의 자서전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요. 메이가 테슬라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50억 달러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착공한 이후에 중국 내 전기차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 작년에 전체 매출액 가운데 거의 한 22%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중요하게 생각할 시작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머스크도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머스크도 본인도 중국 이익을 대변할 정도로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부드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겠죠.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가족을 연결하는데 대화 창구로서 일론 머스크가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엄마가 미리 가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여기 꽃게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깔아놨어라고 하니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렇게 머스크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의 엄마 메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머스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넓히면서 모친 메이까지 중국에서 스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관련 뭐 굿즈라고죠. 기념 상품이 잘 팔리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네요. 또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 굿즈를 사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굿즈를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모자, 옷, 뭐 인형, 깃발, 양말 이런 것들 1,000개가 넘는 트럼프 굿즈가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굿즈 대부분은 전 세계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 저장성에 있는 이유라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유시를 비롯한 제조 지역에서 트럼프 당선을 축하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스트셀러 상품은 당선인의 선거운동 구호가 적혀있는 마가, 네, Make 네. America Great Again 이게 적혀있는 붉은색 모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개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28,000원 정도 하는데 네. 지난달 말까지 무려 10,000개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만 팔아도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유시에서 도매로 물건을 가져와서 아마존 비롯한 이렇게 플랫폼에 판매한 한 판매업자 에게는 네. 한 이틀간 미국과 일본 주만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팔았다고 하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날개 돋친 듯이 지금 물건이 그러네요. 팔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품목은 거의 품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기쁨이 잠시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고율의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 굿즈는 정말 60% 거의 이렇게 물릴지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전 궁금합니다. 진짜 실제로 물릴지 지켜봐야 될 것 참 같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리더가 제시하는 야심찬 목표. 네, 지금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해서 무려 8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그 이전 정부에서 78%까지 줄이겠다라고 제시했는데 거기서 좀 더 목표를 높여서 네. 81%까지 높인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거죠. 뭐 세계 리더라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좀 보여주겠어라는 건데 일단 스타머 총리 얘기는 영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필수 조건이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책임감 있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각국 정부가 이걸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후 리더로서 명성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기후 안보 없이는 국가 안보도 경제 안보도 글로벌 안보도 앞으로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 맞는 말인데 네네네.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산업계별로 이해가 충돌하고 또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 나갈 거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영국이라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일단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회의에 불참했고요. 네. 또 13개 주요 국가들은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벌써부터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목표는 높게 잡아야 그나마 따라올 맞아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너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날씨도 너무 자주 바뀌고 네. 폭염에 갑자기 비가 왔다가 네. 이제 봄, 가을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네, 이제 앞에서 제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1970년대부터 발생한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을 교회가 은폐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영국 성공의 대주교 회에서 이제 의뢰로 독립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 위원회가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해서 교회 관련 변호사인 존 스미스가 저지른 성학대가 교회에 의해서 이게 은폐가 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스미스는 영국에서 여름 캠프 등을 통해서 그 미성년자들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정적으로 학대하고 나서 이후에 아프리카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망 직전까지도 이렇게 청소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이 성학대에 대해서 일부 교회 지도자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폐가 되면서 스미스가 아프리카로 가서까지 성학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생에 걸쳐서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고 이런 인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걸 알고도 은폐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해서 그럼요. 사건이 끝나선 절대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네. 이 보고서 내용 근거에서 누군가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 네. 있었군요.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의 공포. 네. 네. 독일 수사당국이 크리스마스 마켓의 인파를 겨냥한 테러 모의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독일 범죄수사국은 트럭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를 개혁한 혐의로 지난주에 튀르키예 출신의 17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 행위를 준비하고 살인 모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독일 당국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용의자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는데 이슬람 극단주의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게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요. 2016년 12월 19일 날 크리스마스를 여세 앞두고 베를린 도심에서 한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서 12명 사망하고 7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튀니지 출신의 용의자 아니스 암니가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를 추종해서 범행 날 뒤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검문을 당해서 결국 총격전 끝에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작년 11월 달에도 서부 레버쿠젠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테러를 계획해서 10대 2명이 적발돼서 당국에 체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제 뭐 한 달여 앞두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또 한때 이민자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묻지마, 폭행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지나면서 격리 기간이 오래됐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는데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조그만 사건이 발생하게만 해도 그렇죠. 또 재발하는 너무 놀라게 거라냐라는 되는 거죠.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제 얼굴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진행자께서는 셀카 네. 이런 거 찍으실 때 필터 쓰시나요? 아우 안 쓰면 찍을 수가 없죠. 뭐 요즘에. 그래서 네. 그냥 안 하고 찍고 보면 찍어보고 싶죠. 이거 내 얼굴 아닌 것 혹시 같아. 못 알아보실까봐. 예. 근데 그게 좀 중국에서 걱정입니다. 한 네. 공무원이 쌀 관련 홍보 행사를 하면서 네. 필터를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아. 원래 나이는 40대인데 약간 20대처럼 되게 뽀얗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네. 동북부에 있는 라오니성 선양의 위홍문화관광 공식 계정에 영상이 하나 올랐는데요. 네네. 여기에 위홍구 문화관광국 부국장인 팽보 씨가 출연했는데 원래 나이는 41살이라고 합니다. 네네. 굳이 뭐 나이 밝힐 필요 없긴 하면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 나이가 되는데 원래 화제가 됐던 것은요. 유창한 영어에다가 이 지방 방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구사하면서 사람들이 어머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지방 방언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시청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봤었는데 나중에 영상이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걸 좀 필터를 너무 과하게 써서 이 정부 관리인데 굳이 쌀 홍보 행사에서 이렇게 신뢰성을 떨어뜨릴 만큼 과하게 필터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나 네, 보죠. 맞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렇게 필터 쓰지 말고 자신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하기 좋지 않냐.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이런 글까지 올라온 거죠. 이렇게 논란이 되자 팽 씨가 이렇게까지 논란되지 몰랐다. 그냥 이럴 거라면 차라리 필터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네티즌들은 요즘에 누가 필터 안 쓰고 사진을 찍냐. 물론 이제 영상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좋은 일 한 거 아니냐라고 좀 반응이 엇갈렸다고 하네요. 네. 뭐 필터 쓸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너무 달랐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보이존의 노래 No Matter What 함께 듣겠습니다. No matter what they tell us,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us, what we believe is true. No matter what they call us, however they attack, no matter where they take us, we'll find our own way back. I can't deny what I believe. I can't be what I'm not. I know I love forever. I know no matter what. If only tears were laughter, if only night was day, if only prayers were answered, then we would hear God say, no matter what they tell you, no matter what they do, no matter what they teach you, what you believe is true. And I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계획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태균 씨가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이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으로 가지고 있던 인맥을 활용해 명 씨를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시신훼손 사건 피해자인 현역 육군장교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인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늘면서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자신의 차기 행정부 정보효율부 수장에 내정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에는 이 물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 많죠. 오늘 이 수상시장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방콕에 있는 좁은 클롱, 즉 운하에는 식료품과 자파를 실은 거룻배가 모여들어 수상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의 수상시장이야말로 방콕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태국의 클롱은 총 약 30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며 네. 방콕 내에만 최소 7개 이상의 수상시장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상시장,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담넌 사두악 수상시장도 있고 그렇지만 로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상시장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다른 수상시장은 거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만 해서 거래가 행해지는 데 반해 로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수상시장은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요즘 특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시장이 있다면서요? 네, 클롱 박루엉 수상시장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 시장과는 달리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매력을 지닌 수상시장입니다. 네. 주로 로컬 주민들과 방콕 젊은이들 사이에 소소하게 인기를 누리던 시장이었는데 요즘 이곳이 아주 핫해졌습니다. 예술가의 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은 전통적인 태국 목조 가옥들과 예술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그림 같은 전통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강변을 따라 거닐 수 있는 매력이 아주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곳인데 예술가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뭐 문화예술 체험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클롱 박루엉 시장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시장 안에 있는 반 실라핀이라는 예술가의 집에서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은 집을 의미하고요. 네. 실라핀은 예술가, 즉 아티스트를 의미합니다. 반 실라핀은 특히 방문객들이 직접 팔찌나 그림 또는
태국 전통 가명극 마스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기념품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곳곳에서 거리 예술 작품과 벽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창의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끌렁방루엉의 특별한 점입니다. 끌렁방루엉은 상업화된 다른 수상시장들과는 달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곳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많습니다. 일부 평범한 가정집은 주말에만 작은 상점이나 카페로 변신하기도 하며 네. 방문객들이 현지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문객들에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지역 예술품을 함께 즐기며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네. 그리고 수상시장 하면 일단 배를 타고 경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입니다. 끌렁방루항에서는 배를 타고 운하를 따라 시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상 투어 패키지가 다양한 가격대와 구성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운하의 수상 가옥들과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라보는 강변 풍경과 태국의 전통적인 수상 생활을 체험하는 것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은 약간 내려가고 맑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는 계절에는 네.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네, 이 즈음에 가면 정말 좋겠네요. 이 시장이 방콕 시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가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MRT 전철을 이용해서 방파이역에서 네. 도보로 약 1.5km 정도만 이동하면 끌렁방루엉 시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 어렵지 않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거닐며 전통과 예술 그리고 태국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다소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숨은 보석 같은 태국 방콕의 끌렁방루엉 수상시장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의 에너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요즘 뉴스는 다들 이제 트럼프 뉴스로 이제 뒤덮이고 있는데 저도 네. 한번 거기 올라타 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 11월 이제 5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로 쉽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들 이제 미국 소식에 이제 귀가 쫑긋해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은 자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아직은 네. 예, 에너지 공약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2024년인데 네. 작년 2023년에 네. 아젠다 47이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자기가 47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밝혀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공약부터 다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에너지 공약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공약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가장 저렴한 전기 요금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은 땅 파면 뭐 석유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다 있는데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뭐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이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없애가지고 네, 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미국 에너지 가격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딱 들었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일단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뭐 나쁠 게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휘발유 가격 800원 뭐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약간 가격에 좀 집착을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중반쯤에 유럽의 이제 EU,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미국이 EU보다 한 15% 이상 경제 규모가 큰데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치우고 이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랐다.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걸 한다고 지속적으로 전기요금도 오르고 에너지 요금도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산업 성장이 지체됐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같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네. 풍부한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나는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석유 관련해서 먼저. 네, 일단은 뭐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석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가 하루에 1억 배럴인데 네. 미국이 지금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네. 석유 채굴 허가, 뭐 석유 생산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 이런 것들이 다 비상사태 상황이니까 네. 다 단축하거나 없애거나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더 캐야 된다 석유를.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석유 탐사라든지 채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해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도록 해서 미국 전체 생산량을 더욱 늘리겠다. 이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네, 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약이 없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제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의 이제 네. 생각이 약간 모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야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더 생산하면 그렇죠. 돈을 더 벌겠다라고 네, 생산하는데 트럼프는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그렇죠. 석유 생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돈이 되나?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굳이 없는 내가 가격이 낮은데 생산을 더 할 필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석유 생산업체들 말을 들어보면 네. 새로 유전을 하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한 65에서 70달러 정도 이상 돼야 뭘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원유 가격이 한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턱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신규 개발에 나섰다가 네. 생산할 때쯤 되면 가격이 폭락하면 그렇죠.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가 과연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막대한 양의 전략 비축유, 영어로 하면 이제 SPR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하에다가 거대한 석유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고 네. 어마어마한 양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유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석유가 부족한 상황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대비해서 거죠.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 배럴까지 저장량이 증가를 했다가 네. 2022년 후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미국 내에서 급등하니까 네. 이 중에서 한 1억 8천만 배럴의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지금 채워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 6천만 배럴 정도를 채워놨으니까 네. 한 1억 2천만 배럴 정도를 더 채워놔야 됩니다. 현재.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물량을 동원하면 뭐 가격이 그렇게 급락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생산량을 늘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일 많은 이 석유를 필요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면 사람들이 네.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할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를 촉진할 테니까 어쨌든 생산 늘릴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요를 촉진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예, 이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네. 러시아나 사우디 같이 이제 국영 석유 회사가 있으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는 들어봤고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스도 이제 석유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생산량을 늘려서 가스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지만 뭐 가스 생산자도 똑같은 석유 네네. 생산자랑 똑같은 입장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스는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산 가스를 원하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가스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더 많은 가스를 공급해서 요금을 내리기보다는 차라리 LNG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더 큰 시장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국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깎아먹게 할 필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규제 뭐 해소하고 지원을 하면 가스 생산량은 증가되는데 예. 이게 이제 해외로 다 나가지 미국의 가스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지가 지금 의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계획대로 과연 될지. 석탄은 그럼 어떻습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탄광이 많은 지역, 네. 사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환경보호청 EPA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폐지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석탄을 더 써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가스 화력 발전소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던 전력 회사들이 일단 지금 투자를 유보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탄을 더 써도 되는 상황인지 네. 아니면 지켜보니까 별거 없다. 어차피 가기로 했던 거 빨리 가스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화석 에너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간에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네네. 조금 주춤했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변수가 생기지만 에너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대 지점에 있는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 저희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재생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는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분야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뭐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기후 정책을 다 폐기하고 뭐 파리 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IRA에 쏠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RA 그러면은 전기차 보조금, 뭐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 법에서 가장 많은 이 법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생에너지, 원자력, 뭐 수소 등등에 대해서 자관 온실가스만 발생 안 하면 다 네. 보조금을 주는 게 이제 IRA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이제 1월달에 취임이죠. 1월달에 이제 IRA를 폐지한다라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제 당연히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자마자 네. 한 6개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일단 신규로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다 보류를 해놨어요. 예, 일단 여기도 상황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을 좀 거죠. 지켜보자라고 예. 하는 거고 이들 업체들의 주식 가격도 이제 폭락을 다른 주식들은 지금 미국 증시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 파트는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잠재력이 많을 텐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네. 감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복받은 나라라는 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 지역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다 좋고요. 특히 미국 동부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세계에서 아주 좋은 이제 적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콕 찍어가지고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러 차례 자기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 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풍력 발전기가 이제 새 바다새들하고 그다음에 고래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 또 예. 동물 애호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좀 이제 드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그 유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 네. 해상 풍력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는 첫날에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거 많잖아요. 지금 많아요. 많이 얘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 1월 20일 날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네. 뭘 할 거냐 진짜로 할 거냐 순서를 지금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꼭 이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키지 않더라도 네. 실제로 해상 폭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땅도 아닌 바다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임대 허가를 이제 미국 내무부로부터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뭐 임대를 해주지 마라. 아니면 해줄 거면 비싼 가격으로 네. 해라라는 감히 식으로. 손도 못 대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이죠.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면 그렇죠. 할 사람만 들어와라. 네, 아무도 네.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르게 가지 않나? 네. 재생에너지에 좀 부정적인 예.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음모론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다 중국한테 속아서 지금 하는 거다. 그리고 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가격을 올린다 이게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거주하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비싼 자동차로 이제 출퇴근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도심 지역은 사실 민주당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세력이 득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게 정치적 음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오랫동안 이제 전기차에 지급되는 뭐 세액 공제 그다음에 직접 보조금 등등을 다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해 왔는데 최근 네. 이제 변수가 생겼죠. 그렇죠. 지금 뭐 오늘도 발표가 났으면 정부 네. 회의부에 일론 머스크가 네, 이제 정부 내정됐거든요. 효율성 주장이. 뭐 위원회 이제 대표로 앉히겠다. 네. 또 이름이 또 영어로 하면 도지죠. 예, DOG인데. 네. 네. 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에 정말 1등 공신이다. 그럼요. 이건 뭐 다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 원체 돈이 많으니까 네. 이건 자기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많이 냈거든요.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일단 트럼프의 마음에 이제 들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그렇게 같아. 나쁜 건 아니다. 예,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공약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 4일 동안에 한 40% 올라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참고로 이 테슬라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150억 달러 정도가 아마 테슬라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요즘에 표정들이 좀 그래도 좀 네네, 밝아지셨군요. 네.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네. 우울하시고 예, 미장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표정 네. 관리에 지금 나서고 계시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머스크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뭐 보조금 계속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현재 지급되는 이제 7,500달러 이 세액 공제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이거 아마 폐지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네. 자기들이 가장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더 내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7,500달러 없어도 네, 괜찮다. 최소한 미국 내에서 파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굳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거 하기보다 그냥 중국산 다 막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량의 한 30%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생산해서 판매하고 앞서서도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왔는데. 중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에너지 시장 전체적인 판도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네.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 중 하나고 네. 에너지 생산, 뭐 소비 모두에 다 영향력이 큰 이제 나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다시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그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요동을 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 등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기후 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면 뭐 탈탄소, 넷제로 이런 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열심히 투자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네,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해 보면 아 그냥 먼 나라 미국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네가 아니고 네. 우리한테도 조만간 아마 내년에는 영향이 이것과 있겠죠. 관련된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기업들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기업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역시 같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천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의 This Tim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